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주 지수는 올해 1월만 해도 13,900선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31%가 빠진 9,50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바이오주가 빠졌던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요. 오전에 증권가 정보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바이오 기업 테마감리 결과가 8월 초에, 4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사나 연기금이 바이오 섹터 매도를 미리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감원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테마감리는 올해 4월에 착수를 했고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감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1년 넘게 걸리는 감리도 많습니다. 감리를 착수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무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목적으로 풍문을 돌린 정황이 발견된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오늘 돌았던 이 찌라시에는요, 36개 바이오 기업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안정권, 안정권, 보통 위험, 매우 위험까지 이렇게 분류까지 해놨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체를 비용 처리한 회사는 안정권에 있고 연구개발비 중에 경상개발비가 몇 퍼센트 이하인 기업은 위험하다는 등 언뜻 보면 구체적으로 회계장부로 파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일 이 정보지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내려앉은 거라면 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업 위주로 하락세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이오 관련 정보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바이오주들이 도매급으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찌라시에 따르면 매우 안정권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신라젠도 오늘 급락을 했죠. 신라젠은 46,000원대로 주저앉으면서 과거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증권가 정보지에는 셀트리온이 매우 위험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중 경상개발비가 30% 이하라는 이유였는데요. 이 셀트리온 측에 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바이오 신약 개발사가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제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비용 처리 없이 자산화 처리를 해도 적합한 회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에게 이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셀트리온이 일리 있는 주장을 한다면서 동의를 하더군요. 이렇게 근거 없는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가 돌면서 바이오 폭등장이 일어난 것은 올해 들어만 해도 제 기억에 4번째입니다.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대출 등급이 낮아졌다는 정보지가 돌면서 2시 반부터 30분 만에 900억 원이 빠져나갔던 소동도 있었고 HLB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거다. 대주주 지분 매각설, 임상 환자 사망설이 한꺼번에 돌면서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라젠의 임상 실패설과 유상증자설이 돌았죠. 이 HLB와 신라젠은 그날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반발에도 루머가 돈 이후 HLB는 13만 원대에서 현재 6만 원대까지 절반 이상 빠졌고 신라젠은 루머가 돈 날 6만 7천 원에서 오늘까지 5거래일 만에 4만 6천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주 악성 루머가 주기적으로 퍼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입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성 루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주가가 내려가길 원하는 공매도 세력이 루머를 계속 퍼뜨리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주가를 일시적으로 아주 크게 눌러야 숏을 쳐놓은 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왠지 한순간 강하게 누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오주 공매도 거래량 보면 역시 많습니다. 지난 23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19일에는 신라젠이 지정됐었습니다. 대차 거래가 상위인 종목에도 바이오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잔고 기준 대차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오로메드, HLB,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카페24, 메리톡스, 에코프로 이렇게 10개 종목인데요. 이들 중에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주입니다. 대차 거래는 차입자가 증권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용을 하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 신용융자 잔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바이오주를 산 개인 투자자가 요즘 같은 하락 장세에서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면서 매도세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 주가는 또다시 하락하고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바이오주 폭등을 좀 불안하게 바라봤었고 람 기자의 3시 40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루머로 인한 폭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루머에 기관들도 좀 급하게 바이오주에서 손을 털고 있다는 전언들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 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진감래의 장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 개장 전에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할 뉴스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6일까지 통화정책회의를 갖습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제로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완전하게 종료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발표한 만큼 당분간은 통화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2분기 GDP 전망치도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이 GDP 성장률 속복치는 전분기보다 0.7%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1%였는데 이보다는 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당수,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또 LG유플러스 등등해서요. 한 2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줄줄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쪼록 좀 좋은 결과물들을 갖고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일 시장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